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돈 번 나라가 있어. 아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 근데 말이야, 그 돈은 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2달러에서 103달러로 뛰었어. 40% 넘게. 근데 이게 시작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으면 174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왔거든. 숫자로 보면 너 차에 기름 넣을 때 지금보다 2배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판을 뒤에서 짜고 있는 놈들이 있어. 야, 지금 이란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전쟁 시작한 지 딱 33일째야. 숫자로 보면 이래. 해군 함정 120척이 날아갔어. 격침된 것만 51척. 미사일 발사 능력은 전쟁 초반 대비 90%가 증가했어. 방공망 80% 파괴. 군사시설은 80에서 90%가 부서졌어. 심지어 B2 스텔스 폭격기가 핵시설을 직접 때렸어. 그러니까 이란은 군사적으로 거의 끝난 거야. 싸울 수 있는 게 남아있질 않아. 중동 최강 군사력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33일 만에 이 꼴이 됐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 정도면 항복하는 게 정상이잖아. 하얀 깃발 들고 나오는 게 맞잖아. 전쟁이 안 끝나. 왜? 4월 1일 하루에 벌어진 일만 봐봐. 이란에서 동시에 3개의 목소리가 나왔어. 첫 번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 국민한테 영어로 공개 편지를 써. 대립은 무의미하다. 사실상 종전하자는 신호야. 두 번째, 같은 날 이란 외무부가 뭐라 했냐. 트럼프가 이란이 휴전 요청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공식 부인해버려.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데 외무부가 뒤통수를 치는 거지. 세 번째, 혁명 수비대는 아예 다른 세계에 살아.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고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18개 기업의 중동 사업장을 군사 목표로 지정해버려. 페제시키안이 걸프 국가들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혁명 수비대가 그 나라에 미사일을 날린 거야.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쉽게 비유하면 이래. 회사에서 사장이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 오너 회장은 계속해 하고 실권준 전무는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인 거야.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3개의 나라가 있는 셈이지. 근데 이게 군사 문제가 아니야. 이 전쟁이 안 끝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자, 여기서 핵심. 혁명 수비대가 종전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나라를 지키려는 거라고? 아니야. 돈이야. 혁명 수비대. 이 이름 기억해. 이란에서 진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놈들이야. 군대인데 군대가 아니야. 건설, 통신, 석유, 금융, 수입업까지. 이란 GDP의 30에서 40%를 이놈들이 먹고 있어. 나라 전체 돈의 3, 4할이 혁명 수비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야. 숫자로 보면 이건 군대가 아니라 재벌이야.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를 세워놓은 거지. 자, 여기서 핵심.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15개 조항을 내밀었어. 우라늄 농축 금지, 핵시설 해체, 미사일 사거리 제한,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이란이 내민 조건은 5개. 공격 중단, 피해 배상, 호르무즈 주권 보장. 근데 이 두 조건표를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 없는 판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왜 이란이 이 조건을 못 받아들이냐고. 핵 때문이 아니야. 미국 조건을 수용하는 순간 혁명 수비대의 경제 제국이 무너져. 대리 세력 지원 중단하면 수입 루트가 끊기고, 미사일 사업 접으면 방산 매출이 날아가고, 핵 포기하면 협상 카드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못 끝내는 게 아니라 안 끝내는 거야. 이란 국민은 밥그릇이 깨지고 있는데 혁명 수비대는 자기 금고를 지키느라 전쟁을 안 끝내는 거야. 지금 이란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인플레이션 42%, 식료품 가격은 1년 만에 72%가 뛰었어. 리알화 가치는 전쟁 이후로 40% 더 빠졌고, 암시장에서 1달러에 166만 리알이야. 석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어. 이란 국민 입장에선 내일 먹을 빵값이 오늘의 2배가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나라 군대가 그 전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지키려는 거라면? 밥그릇 vs 금고. 국민은 밥그릇이 깨지고 혁명 수비대는 금고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근데 말이야,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에서 웃는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남의 집에 불 났는데 옆집에서 소화기 팔면서 웃고 있는 놈들이 있어. 불이 꺼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 부채질까지 해. 수혜자 3인방을 하나씩 까볼게. 첫 번째, 미국.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에서 뭐라 했는지 기억나? 석유 시설은 일부러 안 건드렸다. 핵시설도 때리고 군사시설도 때리면서 석유 시설만 살려뒀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란을 박살내면서도 기름값은 올려놓겠다는 거야.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거든. 유가가 오르면 미국산 석유가 더 잘 팔려. 실제로 트럼프는 동맹국들한테 중동 기름이 불안하지 미국산 사라고 세일즈를 치고 있어. 숫자로 보면 이래. 국제 유가가 배럴당 72달러에서 103달러로 뛰었어. 40% 넘게 올랐는데 미국 입장에선 자기네 기름이 40% 비싸게 팔린다는 뜻이야.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장사를 하는 거지. 석유 시설을 일부러 안 건드린 건 자비가 아니야. 유가를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카드야.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제재 먹고 죽어가던 러시아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했어.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려야 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 있었거든. 근데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유가가 폭등했고 러시아 석유 판매 수입이 50에서 60% 증가했다는 추정이 나와. 미국이 이란을 때릴수록 러시아 금고에 돈이 쌓이는 구조야. 아이러니하지? 미국의 적이 미국의 전쟁 덕분에 기사회생하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선 총 한 방 안 쏘고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사우디. 이게 제일 교활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빈살만이 트럼프한테 이란을 더 강하게 때리라고 직접 요구했어. 왜? 사우디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최대 라이벌이야. 수십 년간 사이가 안 좋았는데 미국이 알아서 이란을 박살내주고 있으니까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지. 남의 주먹으로 자기 원수를 치면서 뒤에서 더 세게 때려 라고 부추기는 셈이야. 게다가 사우디도 산유국이니까 유가가 오르면 본도 벌어. 라이벌도 죽이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인 거지. 정리하면 이래. 미국은 기름을 팔고 러시아는 돈을 벌고 사우디는 원수를 제거해. 셋 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좋아. 불 끄는 척하면서 부채질하는 놈들인 거야. 근데 이건 아직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이야.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할게. 이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니? 너한테야. 자, 여기까지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수 있어. 미국이 벌고 러시아가 벌고 사우디가 부채질하고. 근데 이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너한테 떨어져.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와. 전 세계에서 이 좁은 해협에 가장 목줄을 잡힌 나라 중 하나야. 지금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 원유선 7척이 발이 묶여 있어. 북매 도착까지 22일에서 23일 걸려. 기름이 오고 있긴 한데 느리고 비싸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거야. 숫자로 보면 유가가 이렇게 움직여. 전쟁 전에 배럴당 72달러였어. 지금 103달러. 여기서 세 가지 갈래로 갈린다. 첫 번째, 조기 종전. 이래도 90달러 선이야. 전쟁 전으로 못 돌아가. 두 번째,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117달러. 세 번째, 석유 시설까지 전면 파괴되면 174달러. 지금 기름값의 거의 2배야. 이게 네 일상에서 뭘 의미하냐고? 기름값이라는 게 그냥 주유소 가격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기름이 비싸지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물건 나르는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네가 마트에서 내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도미노야.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깎았어.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야. 한국이 제일 크게 맞고 있다는 거지. 제조업 생산비는 12% 증가 경고가 떴고 배로 물건 나르는 비용은 50%에서 80%까지 뛰었어. 운송기간도 3일에서 5일 더 걸려. 이게 다 어디로 가? 소비자 물가로 가. 봉쇄가 길어지면 물가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야. 쉽게 말할게. 기름값 2배면 너 출퇴근 비용이 2배야. 택배비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는 거야. 지금 주유소 가서 가격표 한번 봐봐.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벌써 차이가 느껴질 거야. 전쟁이 네 지갑을 털고 있는 거지.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다니는 게 네 월급 명세서에 직접 찍히고 있는 상황이야. EU에서는 연료 배급제까지 현실화되고 있어. 유럽에서 기름 배급을 논의하는 판이야.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한국은 유럽보다 호르무즈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
이 혼란 속에서 의외로 웃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한국이야. 근데 한국이 피해만 보고 있느냐? 아니야. 반전이 있어. 중국이 그동안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광고했어. HQ-9B. 이름부터 있어 보이지? 근데 이번 전쟁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났어. 미 이스라엘 공습이 쏟아지는데 이 비싼 장비가 속수무책이었어. 요격을 못한 거야. 중국은 우리가 이란에 판 적 없다고 발뺌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중국산 확실하다고 맞받아치고 있어. 이란 내부에서는 HQ-9B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자, 여기서 핵심. 세계 최고라던 방패가 실전에서 종이었던 거야. 그 옆에서 한국이 진짜 방패를 들고 서 있었어. 천궁2. 이번에 UAE에서 이란 공습을 막아냈는데 요격률 약 90%를 찍었어. 숫자로 보면 중국 건 0점에 가깝고 한국 건 90점인 거야. 이걸 본 중동 나라들이 어떻게 했겠어? UAE가 10개 포대, 사우디가 10개 포대, 이라크가 8개 포대를 한국에서 사갔어. 비고 복합도 중동 여러 나라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정부가 협의 중이야. NYT도 이걸 봤어. 한국 방사는 미국산 대비 훨씬 싸면서 고품질이라고 보도했거든. 그래서 이거야말로 중동 싸면서 고품질이라고 보도했거든. 그동안 무기 시장은 미국 아니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실전에서 무너지고 러시아 무기도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하니까 새로운 판이 열린 거야. 그 판에서 한국이랑 터키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 드론 한 대가 3만 달러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400만 달러야. 전쟁의 공식이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판에서 한국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달라져. 자, 정리하자. 이란 전쟁은 단순한 폭탄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야. 석유를 둘러싼 글로벌 파워게임이야. 미국은 중동 패권을 다시 잡고 러시아는 유가 올라서 웃고 사우디는 경쟁자가 사라져서 웃어. 뒤에서 웃는 놈은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한국? 숫자로 보면 이래.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중동 비중이 그중 70% 넘어.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네 기름값,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으로 올라가는 구조야. 동시에 방산 수출은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어. 한 손으로는 받고 다른 손으로는 받는 판인 거야.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네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바뀌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네 지갑 문제야.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속 추적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챙겨봐.